AI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틀린 정보를 내뱉는 경우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현상을 환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부터 AI는 왜 이런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지 그 코드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최첨단 AI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사실에 대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컴퓨터 과학자 아담 타우만 칼라이의 생일이 언제냐고요? AI가 내놓은 첫 번째 답변은 3월 7일. 어때요? 그럴듯하죠? 근데 이거 틀렸습니다. 오답이에요.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죠. 이번에는 6월 15일이라고 하네요. 와, 이번에도 완전히 다른 답인데 이것도 역시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이번엔 1월 1일. 보세요. 3번을 물어봤는데 3번 다 다른 오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실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고들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걸 AI의 그럴듯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환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AI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대신에 그냥 그럴싸한 정보를 막 지어내는 거예요. 정말 아는 것처럼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뭐 한두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칼라이의 박사 논문 제목이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챗 GPT, 딥식, 라마 같은 최고 모델들이 전부 다 제각기 다른 아주 그럴듯한 가짜 제목이랑 연도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물론 정답은 이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이게 진짜 재밌는데 원인이 무슨 기술적인 결함이나 버그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로 수학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환각은 버그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생기는 오류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AI를 훈련시키는 그 방식 자체에서 나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물, 일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Is it validated, 줄여서 IIV reduc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냐면 모델이 정답을 아예 생성하는 거랑 이미 주어진 답이 맞나 틀리나 하고 검증하는 거, 이 둘의 난이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따져보는 방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백지 상태에서 글을 쓰는 거랑 이미 써진 글을 보고 오타를 찾는 거랑 당연히 전자가 훨씬 어렵잖아요. 똑같습니다. 정답을 생성하는 건 창작의 영역이라 훨씬 어렵고요. 검증하는 건 그냥 예, 아니오만 판단하면 되니까 훨씬 쉬운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바로 이 수학 공식으로 딱 떨어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뜻은 이래요. 생성할 때의 오류율이 검증할 때의 오류율보다 최소 2배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뭔가를 검증하는 것부터 실수를 저지른다면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내라고 할 때는 훨씬 더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검증 실수는 언제 늘어날까요? 바로 싱글톤이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훈련 데이터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사실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아까 봤던 특정인의 생일처럼요. 이런 건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럼 이 싱글톤 전체 데이터에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나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입니다. 훈련 데이터의 20%가 이렇게 딱 한 번만 나오는 싱글톤이라면 AI는 그 20%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최소한 그만큼은 환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학적인 이유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미스터리에는 또 다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시험 응시자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문제인데요. 이건 단순히 수학을 넘어 우리가 만든 게임의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논문에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드는데요. AI가 하는 행동이 마치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떻게든 찍어보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비워두기보다는 뭐라도 써보는 거죠. 바로 여기서 평가의 역설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의 평가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 정직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델 A가 있고 일단 뭐라도 찍어보는 모델 B가 있습니다.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주는 시스템에서는요. 모델 A는 무조건 0점이죠. 하지만 모델 B는 어떨까요? 틀리면 0점이지만 운 좋게 맞으면 1점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AI는 뭘 배우게 될까요? 그렇죠. 시스템 자체가 일단 찍어보는 게 이득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결국 추측하는 모델이 정직한 모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도록 설계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AI 성능을 평가할 때 쓰는 GPQA나 MMLU 프로 같은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벤치마크들이 대부분 이런 추측 게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업계 전체의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 해결책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쾌해요. 바로 게임의 규칙, 즉 채점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에게 명확한 신뢰도 목표를 주는 거예요. 둘째, 그냥 틀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추측에 대해서는 감점 같은 페널티를 확실하게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불이익이 아니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가 지침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너 90% 이상 확신할 때만 대답해. 만약 틀리면 9점 감점이야. 대신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0점 처리해줄게. 어때요? 이렇게 되면 AI 입장에선 더 이상 무작정 찍는 게 이득이 아니게 되죠. 훨씬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AI한테 어떻게 하면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는지 그 방법만 가르쳐왔던 건 아닐까요? 만약 이제부터라도 AI에게 정답이 아니라 신뢰를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